안녕하세요 여러분, 보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기력에 대해서 스터디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일단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때, 자기장이 형성되고 있을 때는 전하량 Q만큼을 가진 전하가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. 그랬을 때 이 전하가 속력을 가지겠죠. 운동을 했으니까. 그 속력을 U라고 표현할게요. 전하 V라는 문자랑 구별되게 U라고 합시다. 그 U라는 벡터 표시를 한다면 속도 벡터가 되는 거고, 자기장도 벡터죠. 그럼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될 식, 8장에 들어가기에 있어서 처음 스터디하게 될 식이 바로 이 법칙이에요. 이 힘에 관한 법칙이 어떤 저명한 과학자들께서 발견해낸 어떤 실험적인 공리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.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M이라는 이 아래 첨자를 표시할게요. 그래서 자기력 F는 전하량 Q만큼을 속도 벡터에 곱해준 그런 벡터에 자기장 벡터를 외적시켜주면, 외적이 있죠? 외적 벡터 프로덕트 해주면 그게 바로 자기력, 즉 운동하는 전하가 자기장 내에서 받는 힘이 되는 거예요. 이걸 바로 명칭으로는 로런츠 힘 법칙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로런츠 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, 이 자기력은 일을 안 해요. 왜 일을 안 할까? 일을 안 하는 이유가,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, 또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의 양을 계산해 보면 되죠. 그럼 일단 미소한 2를 계산을 해봅시다. 일단 미소한 1이라는 건 힘의 미소 변이 벡터를 내적해 준 게 되죠. 그걸 적분해주면 1이 되는 건데, 일단 미소한 2를 계산을 해보면, 이 자기력은 로렌츠인 법칙에 의하면 이렇게 QU 외적 B로 표현되겠죠. 아까 방금 스타트했듯이. 근데 잘 보시면 이 DL 벡터라는 걸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 있냐면, DL 벡터는 속도 벡터에 DT를 곱한 거예요. 왜냐하면 속도 벡터는 dt분의 dl 벡터니까, 그죠? 속도는 시간 대비 이제 변이 변화율이니까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잘 보세요. 지금 u 벡터와 b 벡터를 외적한 거를 u 벡터에 내적했어요. 그러면 이게 그냥 수직하게 되겠죠. 그 이유는 a 벡터와 b 벡터를 외적했으면 그 a 벡터, b 벡터 동시에 수직한 방향의 벡터가 외적의 결과인 벡터가 되는 건데, 어쨌든 그 수직한 방향의 그 원래인 u 벡터를 내적시켰으니까 두 각도가 90도를 이루면 제가 내적하면 0이 된다고 설명드렸죠. 그래서 이건 0이에요. 수직한 벡터끼리 내적은 0이니까 결국에는 미소한 1의 양, 즉 전체 1의 양도 0이 되겠구나. 그래서 일을 안 하는구나를 수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실제로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이제 힘이 미쳐지게 되니까 미소 변이 벡터와는 다르게, 그래서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 힘을 줬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나야지 일이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인해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, 자기장이 있고 전기장도 있는 거예요. 그 두 개가 동시에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런 장 내에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전기력이라는 거는 일단 전기장에 전하량 Q를 곱한 거고, 자기력이라는 건 로런츠 힘 법칙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방정식을 로런츠 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, 실제로 이 식을 풀어낼 수 있죠. 왜냐? 속도라는 u 벡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은 F는 ma죠. a는 가속도고 속도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식을 다음에 다다음 영상이나 한번 직접 사디쿠 교재 예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, 그때 이 식을 사용할 거니까 유의 깊게,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IDL 벡터는 일단 TQ 그리고 U 벡터를 곱해준 거라고 같다는 걸 제가 사실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했지만, 제가 지금서 설명드리면 I는 DQ DT죠. U는 DL DT고요. 그럼 약분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는데, 어쨌든 이 식을 일단 우리가 스터디를 했었으니까, 또 지금도 이해했으니까, 혹시 이게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 편하게 질문 주세요.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릴게요. 이 식을 통해서 이걸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. 로런츠인 법칙을 미소한 선전류에 대해서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? 그럼 전체 선전류에 대한 식은 미소한 이 힘을 일단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. 근데 잘 보시면
이거를 DQU가 IDL 벡터라는 걸 통해서 좀 변형을 시켜주려는 건데, QU 벡터와 B 벡터 외적이다 보니까 전하량 전체 Q랑 미소한 전하량 DQ는 엄연히 다르죠. 그래서 이거를 미소한 힘으로 변형시켜주면 미소한 전하량 곱하기 U 벡터와 B 벡터 외적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DQ를 IDL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미소한 힘이니까 전체 힘은 인테그랄 씌워준 이게 되겠죠. 어때요? 선전류에 대해서도 로런츠 힘 법칙을 통해서 자기력을 얻어냈죠. 잘 보시면 이게 어떠한 지금 상황이냐면, 보통은 우리가 회로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고 회로를 고려해주는 거기 때문에 회로는 폐경로죠. 그래서 폐곡선에 대한 선적분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. 다만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. 이건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미소 전류소에 대해서 했을 때, 전류 밀도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지만,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, 우리가 예를 들면 전화 같은 거 있죠. 점전화 이런 경우 그 전기력을 자기 스스로한테 미치나요? 아니에요. 그 예를 들면은 어떤 점전화가 하나 딱 있다. 그러면은 힘을 안 미치게 되는 거예요. 스스로한테는. 어떤 전기장을 형성하게 된다면 다른 전화가 왔을 때 그 전화에게 전기장을 미치거나 서로 미치게 되는 거지, 스스로 전기력을 뿜어내서 자기한테 미쳐지지는 않아요. 그거와 똑같이 이 미소 전류소와 같은 개념도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 또한 어떤 전류 소장이 자신에게 힘을 미치진 않아요.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신다면 IDL 벡터의 힘을 이렇게 로런츠 힘 법칙을 통해서 작용을 시키려면 이 자기장 자체가 다른 전류 소자에 의해서 형성된 거여야 되는 거죠.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 자기장을 쉽게 말하면 저 로런츠 힘 법칙 내부에 인테그랄 IDL 벡터의 DL 벡터랑 비오사버르 법칙을 통해서 유도가 되는 그 자기장 내부의 DL 벡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. 그거를 유도 또 이제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. 결국 자기 자신에게 힘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자기력에 대해서도. 자, 여기까지 내용을 전부 다 좀 잘 받아들이셨다면, 한 번 더 잘 깊게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게 되면서 마치게 되시는 겁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 부탁드립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